전반적으로는 수치는 조금 이제 좋아 보이긴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뭐 부동산 주가 떨어지죠. 그다음에 부동산 뭐 주가 떨어지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다 떨어지니까 소비가 당연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아직까지 소비가 안 올라오는 이상은 중국 경제가 단시간 내에 우리가 생각하는 올라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애플과 테슬라에 이어서 명품 회사들까지 중국 시장에서는 콧대가 확 꺾였습니다. 중국인들에게 그동안은 이 세계 최고의 지갑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던 요 명품 회사들 깎아드릴 테니 하나만 사주세요.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몇몇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데 중국 경제를 향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된 것 같지는 않죠.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에게 지금 중국의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중국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지금 5월 1일 노동절 전에 갔다 왔으니까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제일 최근에 다녀오신 분. 네, 그리고 하고 제가 바로 7월 초에 또 이제 내륙시장 가서 또 한번 살아있는 또 현장 보고 다음 방송 때 또 살아있는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따끈따끈한 중국의 현재 준비하겠습니다. 상황. 근데 최근에 다녀오셨는데 체감하시기에는 그냥 총평으로 중국 경기가 어때요 요즘?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좋다라는 게 일단은 소매 수치는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일단은 중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자꾸 이제 사라고 하는 그죠? 뭐 이구한신이라고 하는 이런 뭐 가구 가전 그다음에 뭐 자동차 이래서 이런 정책에 의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5월달 지표도 좀 올라갔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구한신이랑 또 5월 노동절 소비 이게 되는데 이때 사람 심리적으로 일단 많이 풀리긴 했거든요. 근데 총평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수치는 조금 이제 좋아 보이긴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뭐 부동산 주가 떨어지죠. 그다음에 부동산 뭐 주가 떨어지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다 떨어지니까 소비가 당연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아직까지 소비가 안 올라오는 이상은 중국 경제가 단시간 내에 우리가 생각하는 올라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러면 총평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분야별로 좀 세세하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중국의 5월 소매 판매를 보니까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해서 3.7% 올랐어요. 시장은 그만큼 안 될 거야 이렇게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숫자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요게 지난번이 너무 낮아서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아니, 그것도 있고요. 그 두 가지 이유가 큽니다. 이구한신 정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구한신이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노동절 소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약간의 데이터를 우리 청취자분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5월 1일부터 5일까지 중국인들이 한 2억 9,500만 명이 여행을 갔어요. 2억 9,500만 명이 여행을 갈 때 그 정도가 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 전년 대비도 한 7% 증가했고 코로나 있기 전 2019년 대비는 많이 증가했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영화 관람한 인구가 한 3,800만 명 정도 했고. 잠깐만요. 영화 관람 인구만 3,800만 명. 네. 어느 정도 매출액이 얼마냐? 2,880억 원. 굉장하네요. 네. 자, 그런데 이걸 좀 들어가서 보자고요. 그런데 1인당 평균 소비를 보면 한 11만 원 정도를 썼어. 요 기간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지만 이게 이제 전년 대비는 뭐 기저효과 뭐 이런 게 4.7% 정도 증가를 했는데 코로나 이전 대비로 거슬러 가보면 아직까지 100%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한 95%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좀 올라오고는 있다. 근데 이게 서비스 소비거든요. 근데 중국 경제를 위해서는 뭐가 팔려야 되냐면 이 낙수 효과 큰 가전, 가구,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막 사라고 지금 막 이구한신 하는데 좀 이제 부동산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중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은 수치는 늘어났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조금은 소비 침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은 여전하다. 그래서 있어 보이고 부동산 부분에서는 잠시 또 부동산 얘기는 하겠지만은 조금 시간 타이밍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단시간 내에 아무리 중국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다 하더라도 이미 뭐 중산층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외치는 거죠. 정부한테. 야 봐라.
지금 부동산 지금 베이징도 떨어진 판에 베이징도 15% 떨어졌는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지 지금 주가도 떨어졌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전체 대비 지금 뭐 한 20-30% 떨어진 이제 당신 같으면 소비하겠어? 지금 불안한데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쟁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심리인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이구한신을 통해서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지만 이 내구재 그런 것들은 잘 사지 않고 비싼 것들은 돌아다녀도 돈 많이 안 쓰고 생산하고 투자 회복세를 보니까 이 목돈 들어가는데 기업들이 돈을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네. 내수 경기를 판단하는 소매 판매만 소폭 늘고 기업들은 주춤하다. 기업들도 경기 상황을 지금 약간 비관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PMI도 좀 안 좋고요. 지금 뭐 수축으로 들어갔고 지금 생산과 투자가 지금 이제 증가는 안 한 건 아닌데 시장 전만치보다는 조금 이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올해 중국 경제를 어떻게 보시냐면 중국 정부가 딱 그러니까 세 가지 키워드로 지금 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드리면 중국 경제가 어떤 키워드로 가는지 딱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1타 쪽집게 강사님. 네. 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중국 좀 하고 있는 것은 이구한신 요거 기억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출은 신삼양이라고 하는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태양광 신삼양. 예, 신삼 새로운 수출 물건이란 뜻입니다. 요걸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그래서 네. 중국 지금 전기차가 엄청 팔아 제끼잖아요. 그다음 태양광도 얼마나 지금 태양광이 뭐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담벼락에 쌓는 게 다른 것보다 더 싸다잖아요. 지금. 아 태양광 패널 갖다가 그게 워낙 중국이 싸니까. 그렇게 팔아가지고 국내 업체들 다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수출 확대는 신삼양을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이제 투자 지금 말씀드린 생산과 투자인데 투자를 어떤 키워드를 이해를 하시냐면 중국 정부가 지금 대규모 설비 갱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밀고 있습니다. 설비 갱신 새로 바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세 가지의 함의를 갖고 있다. 첫 번째는 투자 수요를 창출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바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비, 설비, 수요 창출. 두 번째가 이제 인프라를 투자를 하는데 친환경 인프라로 가겠다. 그러니까 막 돈 유동성을 푸는 건 아니지만 네. 친환경으로 가겠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대규모 설비 경신인데 그 돈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 보고 지금 바꿔라. 지원해 줄게. 그래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과 투자도 어느 정도 하반기 가서는 약간은 올라올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지탱을 해야지만 중국 정부가 이야기한 5% 내외를 방어를 할 수 있다. 5%를 해야지만 일자리 1,200만이가 나온다. 그래야지만 공산당이 유지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체면이 살죠. 이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아니 사실 그동안 중국 경제가 이렇게 폭풍 성장하고 외형적으로 체급을 키운 데에는 부동산이 사실 굉장히 컸잖아요. 이게 뭐 빚으로 쌓아 올린 왕국이라고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유발된 투자와 생산도 많았고요. 이게 부동산이 무너진다 싶으니까 중국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한선을 폐지했어요. 이 얘기는 이 돈 이하로까지 빌려주는 건 안 돼. 지나친 과열은 안 돼. 그 정책을 포기했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작년 7월 이후로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11달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부동산발 투자도 10% 줄었다. 이 부동산 살리려면 그럼 중국 정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런 정책이 지금 중앙정부 차원 말고도 지방에 가시면요. 지방마다 또 부동산 정책이 또 있어요. 아 중앙정부는 하고 묶고 지방에, 더블로 가는 거예요? 지방에는 네.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이 중국의 이렇게 전문 경제 매체 채널 우샤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중국의 신중산층 백서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조사를 한번 했어요. 중산층 대상 2024년에 집 살 거야? 68%, 70%가 안 산다. 살 이유도 없다. 중산층이 집을 안 사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중국 정부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지금 올라오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은 답이었기 때문에 제가 주가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계속 드라이브를 좀 거는 거고 정책들이 나온다. 그래서 주가 변동을 조금은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상승을 한다라고 저는 이제 전망을 하는 거고 고정자산 투자가 1월부터 5일까지도 보시면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올랐어요. 그 전체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근데 가장 핵심이 부동산이거든요. 네. 부동산 개발 투자가 지금 마이너스 10인데 뭐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시간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높을 때 집 사신 분들은 지금 막 넘어지시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 전환점이 뭐였냐면 베이징 상하이가 그래도 버텼는데 베이징까지도 이제 무너져 가고 있다. 일선 도시까지 무너진다는 지금 얘기 한 아니에요? 15% 네. 뭐 18%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이 20% 빠진다면 굉장히 큰 건데. 그러니까 이 베이징은 집값이 한 2, 30억 하거든요. 베이징도 서울 못지않네요. 그럼요. 베이징도 한 2, 30억 합니다. 이 와중에 살짝 여쭤보면 그게 몇 평 기준입니까? 2, 30억. 그게 한 35평, 40평 정도. 우리나라 국평하고 비슷한 전용 8사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한 30억, 그러니까 2, 30억 하기 때문에 그 30억에서 15%, 18% 생각하면 다른 삼선 도시에서 15%랑 금액이 다르죠. 다르죠. 금액이 한 억대가 그냥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분들이 이건 뭐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목소리를 지금 정부가 자꾸 이제 외면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지금 이미 닫고 있기 때문에 지갑을. 그래서 어쨌든 주가 부분도 올라오지 않으면 답은 없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시고 요런 장세가 하반기까지도 계속 갈 것 같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 이제 경제가 좀 좋아진다는 이 시그널을 보내줘야 될 것이고 대외적인 환경이 이게 중국 정부가 한다고 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지금 뭐 중국도 지금 뭐 최근에 우리 이슈가 된 게 북한과 러시아 지금 동맹 이슈가 되면서 그러게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중국도 지금 여러 가지 속리가 좀 복잡하고 중국 계산기 엄청 두들기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복잡합니다. 지금 속이 안 좋죠. 북한 러시아 지금 만났을 때 야 이건 뭐지? 쟤들은 포괄적 동맹한다고 하는데 나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계산하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경제 이야기 하겠지만 지금 이런 전반적인 이 한반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우리 주권의 모든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미중 간의 충돌의 이 부분에서 발화점이 한반도, 타이완, 그다음에 센카쿠, 남중국해 있는데 그제는 모든 시선이 타이완에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온다 했을 때 지금 이슈가 이게 다 한반도로 다시 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지금 당장 서로 경고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긴장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한국이 무기 보내면 이거 좋지 않아. 푸틴이 또 대놓고 그 얘기를 하고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그렇죠. 중국 그래서 속내가 복잡한 게 중국은 한 번도 전쟁 원치 않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는 않는 거고. 그래서 지금 또 이게 뭐 이 비슷한 푸틴이 방북할 때 한중 외교 안보 대화가 또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과의 이런 관계 부분에서의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중요한 또 이런 밀당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유엔 본부에 가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성토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중국도 눈치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수출 어려워졌는데 이 와중에 이쪽의 편을 살짝 들었다가 그나마 하고 있는 유럽 수출까지 어려워지면 진짜 곤란하다. 네, 하지만 유럽연합에서도 중국 전기차에 추가로 관세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부과하는 건 5% 10%지만 30% 이런 걸 추가로 얻는다는 건 때린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중국 전기차가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팔린 전기차의 거의 뭐 65%가 다 중국산 전기차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글로벌하게 지금 막 공습을 하고 있죠. 65%요? 그 정도. 예. 그러니까 뭐 데이터마다 다른데 50% 이상이다, 60% 이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난린 거죠. 이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EU 전 세계적으로 뭐 튀르키예까지도 지금 관세 올리겠다, 뭐 브라질 뭐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 1월부터 4월까지도 봐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봐도 1등이 비아디입니다. 그러니까 뭐 20.2%인데 이 중국 자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하게 나가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2위가 테슬라 지금 3위가 또 중국 차에 또 질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자동 전기차만 하더라도 비중이 이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실 때 성장세가 무섭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차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뭐 기존 10%에다가 지금 뭐 낮은 17.4에서 뭐 이제 38%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계 관세인데 합치면 이게 한 48%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이윤에도 목소리 회원국들마다 목소리가 입장이 다르니까 다른 27개국만 다르니까 독일은 반대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쪽은 차가 주력이니까. 그럼요. 네. 뭐 이게 지금 중국이 또 어떤 보복을 준비할지 뭐 그것도 그렇죠. 좀 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그다음에 이게 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또 EU와의 관계 설정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미국과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실 미국이 중국 전기차 관세 이렇게 뭐 100% 한다 해도 사실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안 팔렸으니까. 네. 안 들어갔고요. 지금 뭐 들어간 거 한 뭐 미국 통계에 의하면 한 16,000대 정도 되는데 그것도 어떤 게 들어갔냐면 그 지리 자동차가 인수한 볼보. 볼보가 만든 볼스타라는 자동차 전기차 있죠. 그게 그럼 주인은 중국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아지나 이런 것들은 미국 자체에 들어가기도 뭐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중국도 굉장히 중간에서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다는 건데 중국이 유럽에서 관세를 맞는다. 그럼 이쪽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중국의 카드는 뭐예요? 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딱 지금 카드를 쥐고 있는 걸. 첫 번째가 이제 그래? 그러면 유럽에서 들어오는 내연기관차 너희들 많이 들어오잖아. 우리가 말한 좀 고급차들, BMW, 벤츠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연간 한 180억 달러 돼요. 그 중국 전기차가 유럽에 파는 것보다 더 많거든. 금액으로 치니까 많네요. 이게 이미 지난 1월부터 이제 중국이 이제 유럽 원산지 수입차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박을 하는 거죠. 으름장을 놓는 거죠. 자, 너희들은 더 안 좋아. 우리도 사 니네 거 이 얘기네요. 독일은 절대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유럽에서 하고 있는 지금 대중 관세, BMW, 벤츠 지금 타격이 바로 간다. 두 번째가 이제 뭐 중국인들 요즘 많이 또 마시는데 프랑스 꼬냑이라든지 이런 제품. 중국인들 요즘 포도주도 많이 먹고 뭐 하거든요. 비싼 수입술. 네, 그 반덤핑 조사 지금 하고 있고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카드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번째가 이제 돼지고기인데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돼지고기인데 요 수입 요거는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기업들이 요구를 해서 막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뭐 중국 수입 기업들은 다 중국 정부랑 같이 상무부랑 이야기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든요.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게 중국에 이제 내장 포함을 해서 수입되는 이 돼지고기가 한 6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55%가 다 유럽이에요. 어떤 나라냐면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데서 온다는 직격탄 맞죠. 요게 이제 세 번째고 마지막에 이제 광물 자원을 이제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히토리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이 세 가지만 해도 충분히 압박용으로 가능하다. 근데 중국은 EU와 하회를 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리고 EU 입장에서도 그쪽도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유럽 의회 선거하고 나서도 지금 다들 입장이 제각각이니까 돼지고기 많이 파는 나라는 지금 차가 문제야? 돼지고기가 안 팔리게 생겼는데 이렇게 나올 거고 차 안 팔리는 나라는 돼지고기가 문제야? 차가 이런데 얘기할 테고 그쪽도 아마 한 목소리 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중국의 중앙은행은 1년물 MLF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는 것에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일단은 돈 안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안 푼다는 이야기.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안 푸는 이유는 첫 번째 수치가 괜찮다. 아직까지 여유가 괜찮다. 있다. 1분기 일단은 방어했고 그다음에 좀 지금 올 초 바로 지난달인가요? 그래서 1조 위안 그러니까 190조 관련된 경기 회복 자금도 지금 풀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죠? 그거로 이제 부양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돈 필요는 없다. 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2분기에서 어느 정도 시그널이 좀 안 좋다라면 바로 인하 가능성 들어갑니다. 그럼 저는 인하 가능성 있다. 그러니까 안 좋아진다라는 가능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런 인하 가능성에 대한 무게를 두고 있다. 근데 그 카드는 아직까지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가능하면 쓰지 않겠다. 네.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금리를 내려요. 2분기 상황을 보고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게 우리로 치면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걸 텐데 요걸 내려서 그럼 주가는 반짝 오르겠죠.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중국 증시가 최근에 고전하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죄다 빠져나가서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도 있지만 이거 올라가면은 저가에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 좀 들어올까요? 지금 주식을 조금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난 4월부터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신구조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뭐냐면 이제 중시 부양책입니다. 9가지 정책. 이게 세 번째 10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네.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좀 거슬러 가보면 첫 번째 20년 전, 10년 전 할 때 이게 발표되고 주가가 뭐 우리가 예전에 중국 주식 6,000포인트 네. 이런 걸 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제 이걸 풀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지금 고점 대비 지금 중국 주식이 한 5조 달러가 날라갔거든요. 어마어마한 돈. 그래서 지금 이제 했는데 그 돈이 다 일본으로 가고 인도로 갔잖아요. 근데 그 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저점 대비 좀 올라오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금리 인하가 되고 그럼 주가가 올라가고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만 되는 거고 지금 아까 저가에 샀던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조금 이제 이게 지금 인도 많이 올랐는데 좀 일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본 들어가신 분도 조금씩 지금 이제 중국으로 지금 좀 돈을 이전하신 그런 데이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주가 부분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또 이제 3중 전회가 다 바로 이제 7월달에 열리거든요. 이 3중 전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3중 전회가 중국 경제 운영의 핵심 국가 아젠다를 정하는 겁니다. 그 아젠다를 정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주가 부양을 위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담겨 있어요. 아직 발표는 안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보고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이제 부양을 하기 위한 의지가 이제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그다음에 증시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규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풀려고 한다. 그래서 시장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주려고 중국 정부가 좀 준비는 하고 있다. 네, 중국 정부가 발등에 불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중국이 살아나야 우리도 약간 곁불 쬐는 거 맞죠? 더우니까 곁불 말고 에어컨 안 돼요. 곁불 쬐는 걸로 합시다. 해서 중국 경제 살아나고 하반기에 좀 좋아진다 이런 소식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